안녕하십니까, 저 여러분. 스포츠 해설가 김준석입니다. 제가 15년 넘게 이 해설위원석에 앉아오면서 정말 수천 건의 축구협회 공식 발표를 접해왔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전하는 발표도 있었고, 처참한 패배의 책임을 통감하는 사과문도 있었습니다. 감독 경질이라는 충격적인 소식, 팀의 운명을 행해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참으로 기이하고 믿기 힘든 공식 발표를 접했습니다. 한 국가의 축구협회가 그들의 공식 직인까지 선명하게 찍어서 선수단의 경기력이나 전술이 아닌 전혀 다른 무언가에 대해 장문의 해명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상상이나 하셨겠습니까? 그들이 해명해야만 했던 것, 그것은 바로 선수단의 짐의 개수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경기력이 아니라 바로 여행 가방의 숫자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축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한편의 슬픈 코미디이자 우리 시대의 씁쓸한 총극입니다. 그리고 이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은 중국 대표팀과 그들을 응원해야 할 팬들 사이에 존재했던 마지막 신뢰의 끈과 서로를 향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어떻게 상산조각 났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처구니 없는 짐가방 총극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팬들의 분노는 왜 경기장이 아닌 공항의 여행 가방으로 향하게 된 것일까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그라운드 위 90분의 시간이었습니다. 유럽파가 모두 빠진 한국의 2군을 상대로 기록한 0대3 완패, 이 스코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뼈아픈 결과입니다. 프로의 세계에서 패배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呆在正就，所以啊，这佛呀啊。 하지만 팬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산산조각 낸 진짜 숫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공격 기록에 선명히 새겨진 숫자 0. 90분 내내 단 하나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사실. 이 텅 빈 숫자 0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경기력에 대한 총체적 무능함의 상징이었고 어떠한 희망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망의 선언이었습니다. 바로 이 유효 슈팅 제로라는 참사가 들끓는 분노를 경기장 밖 엉뚱하게도 선수단의 짐가방으로 향하게 만든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네, 유효 슈팅 제로라는 참사, 그것이 바로 도화선이었습니다. 네, 경기 대응에 대한 실망감이 비판의 수준을 넘어 분노로 바뀌었을 때, 그리고 그 분노를 표출할 마땅한 대상이 없을 때 인간의 심리는 종종 가장 비이성적이고 엉뚱한 곳에서 희생양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중국 대표팀에게 그 희생양은 바로 공항에 있던 그들의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곧바로 인터넷 포럼과 소셜미디어는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축구 실력은 형편없으면서 겉멋만 잔뜩 들었다. 이건 경기를 하러 온 건가? 아니면 단체로 쇼핑 여행을 온 건가? 이런 날선 조롱과 비아냥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팬들의 비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이미 이성의 영역을 넘어선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한 중국 기자가 남긴 말이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뼈아픈 한탄이었죠. 성적이 나쁘면 숨 쉬는 것조차 죄가 된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선수들이 프로로서 누려야 할 아주 기본적인 권리, 즉 신뢰받을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이제 실패라는 거대한 필터를 통해 왜곡되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공식 해명을 보십시오. 팀 장비 수화물이 총 56개였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선수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용 수화물이 23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팬들의 눈에 이것이 전문적인 준비 과정으로 보였을까요? 아니요. 그저 실력도 없으면서 유난 떠는 나약함의 증거이자 엄살의 상징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전력 분석에 필요한 영상 장비가 담긴 수화물 단계는 또 어떻습니까? 현대 축구에서 필수적인 이 준비 과정마저도 팬들에게는 실력도 없으면서 겉만 번지르르한 보여주기식 행정의 극치로 비난받았습니다. 심지어 리오넬 메시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입국하는 사진, 레알 마드리드 선수단이 단출한 짐만 들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장면과 비교가 되면서 그들의 모습은 더욱 비참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과거 베트남 원정 당시에도 짐이 너무 많아 트럭 3대를 동원했다는 전례까지 재조명되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 프로 축구 선수단으로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전문적인 준비 행위는 사치와 변명으로 치부되었고 선수 개개인은 국가를 대표하는 운동선수가 아닌 세금이나 낭비하는 한심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라운드 위에서의 무기력함이 이제는 공항의 카트 위에서까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이 현실. 이것이야말로 신뢰가 무너졌을 때 한 집단이 어떻게 그들의 정체성마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슬픈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었습니다. 빗발치는 비난과 조롱. 보통 이런 경우라면 축구협회는 차라리 침묵으로 일관하며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성난 여론은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중국 축구협회는 모두의 예상을 깨는, 아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침묵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파의 대상이 팀의 부진한 경기력이나 전술에 대한 해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짐가방 논란에 대해 A4 용지 빼곡히 장문의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대의 촌극은 그들이 공개한 내용에 지극히 상세함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번 대표팀 파견 인원은 총 51명, 위탁 수화물은 총 140개였음. 이 중 개인 수화물은 84개, 팀 장비 수화물은 56개로 구성됨.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들은 팀 장비 56개의 내역을 마치 대형마트의 재고 목록을 보고하듯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하나하나 공개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필드 훈련용 장비 수화물 21개, 경기 장비 수화물 9개, 영상 분석에 필요한 장비 3개, 그리고 의료용 수화물 23개. 아이고. 시청자 여러분, 바로 그 순간 14억 인구 대국의 축구를 책임지는 중국 축구협회는 그들의 권위와 존엄성을 스스로 내던졌습니다. 그들은 축구 행정기관이 아닌 인터넷 루머에 해명하기 급급한 홍보 대행사로 위기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위기 관리팀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창고의 재고를 일일이 파악해서 보고하는 물류팀이나 회계팀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거대한 조직이 실체도 불분명한 인터넷 가짜뉴스 앞에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며 허둥대는 모습을 스스로 연출하고 만 것입니다. 아, 이 얼마나 기이하고도 슬픈 희비극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상세하고 구차해 보이기까지 한 중국 축구협회의 공식 해명이 과연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는 데 성공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결과는 정확히 그 반대였습니다. 불을 끄기는커녕 오히려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성난텐심을 달래려던 시도가 오히려 더 큰 조롱과 비판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패의 정점에는 정말이지 가장 아이러니하고 씁쓸한 대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협회는 이 해명문에서 선수들이 공항 체류 시간을 줄이기 위해 스태프를 도와 팀 장비를 함께 운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고 포장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뛰어난 팀워크를 보여준 사례라며 스스로를 칭찬한 것입니다. 아, 정말이지 딱한 시도입니다. 이 말을 들은 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온 나라가 TV를 보며 이렇게 외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라운드 위에서의 팀워크는 보이지도 않더니 공항에서의 팀워크만 자랑하는가? 결국 이 어설픈 변명은 그들의 발등을 스스로 찍어버린 최악의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것을 굳이 입을 열어 더 큰 화를 자초한 셈이죠. 위기를 수습하려다 오히려 더 큰 조롱거리를 만들어버린 이 모습, 그야말로 교과서에 실려야 할 만큼 처참한 최악의 위기관리 실패 사례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한 편의 슬픈 코미디를 지켜봤습니다. 0대3의 패배, 140개의 여행 가방, 그리고 축구협회의 어설픈 공식 발표까지.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소동을 통해 우리가 목격해야 하는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0대3 패배도 140개의 여행 가방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한 번 망가진 관계가 서로를 얼마나 파괴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독이 든 관계의 전형적인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쪽에는
대표팀에 대한 마지막 믿음마저 잃어버린 나머지 선수들의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극단적인 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더 이상 정당한 비판이 아닌 파괴적인 배설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팬들의 신뢰를 모두 잃고 권위가 땅에 떨어진 나머지 사소한 인터넷 루머에도 공황 상태에 빠져 허둥대는 대표팀과 축구협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키우는 방식으로만 반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끝없는 추락의 소용돌이를 목격하게 됩니다. 팬들의 비이성적인 분노를 낳고 그 분노는 협회의 어설픈 대응을 불러일으키며 이 어설픈 대응은 다시 선수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그리고 그 압박감은 결국 더 최악의 경기력으로 이어지는 이것이야말로 악순환의 고리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결국 이제 중국 축구의 진짜 문제는 그라운드 잔디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수들의 발끝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미 산산조각 나버린 그라운드 밖의 이 깨진 관계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축구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상대 골문에 골을 넣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부터 치러야 할 가장 어렵고 힘든 경기는 바로 경기장 밖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산산조각난 팬들의 신뢰를 어떻게 다시 쌓아 올릴 것인가? 잿더미 속에서 서로를 향한 최소한의 존중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위대한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자, 140개의 여행 가방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것이 실망의 끝 바닥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